x가 4자리의 자연수야. 그럼 다시 원래 가장 사용 로그의 본론적인 내용은 어떠한 n의 정보가 필요해. 굉장히 큰 수나 작은 수 n 수의 성질, 즉 이 n의 정보, 어떠한 굉장히 큰 수의 정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겠어? 자릿수랑 숫자 별이 중요하겠지. 거듭 말하지만 빈살만이 얼마 갖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 2800조라고 했잖아. 100만원짜리가 얼마 있는지 안 궁금하다 했잖아. 1000만원 있는 거 뭐 몇 억인지 안 궁금하잖아. 2800조 몇 차례인지 앞자리가 2개 궁금한 거지. 이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n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상용 로그를 때리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수 부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몇 자리 수인지, 소수 부분, 엄밀히 하면 양의 소수 부분 혹은 0,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사용 로그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4자리 수래. 이거 n이 몇한 수야 이거? 어떤 x가 4자리 수면 정수 부분 뭐란 소리야? n이 정수 부분이라며. 그럼 정수 부분이 n이면 이거 n 더하기 1자리 수잖아, 양수면. 그러면 4자리 수면 이거 정수 부분 3이란 소리예요? 소수 부분 졌네. 소수 부분이 얼마야? 소수 부분이 0.5131에 미안, x네 x. x의 4자리 수예요. 정수 부분 3입니다. 소수 부분 줬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다 찾았네. 그럼 로그 x가 뭐래? 3.513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지 이제. 얘는 2 로그 x고 얘는 루트니까 2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1 로그 x야. 그럼 더하면 2분의 3 로그 x야. 근데 로그 x 뭔지 알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2분의 3 곱하기 3.5132가 답이겠지. 얘가 됩니까? 사용로의 정수 부분 뭐 알려준다? 다시 사용로의 정수 부분 뭐 알려준다? 뭐 알려준다고? 자릿수. 얘가 결정하는 건 자릿수야. 자릿수. 정수 부분이 n이면, 정수가 n이면 몇 자릿수라고? n 더하기 1 자릿수라고. 양수일 때 말이죠. 봐봐. 면 함수야. 어떤 함수를 말하냐면 fx는 x를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이 나오는 자릿수 함수래. 어떤 걸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이 나오겠대. 몸무게에 올라가면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x가 또 숫자를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 알려주는 함수래. 근데 정수 부분 자릿수라며. 그러면 f1은 1은 자릿수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1은 자릿수가 뭐죠? 1은 자릿수 한 자리지. 한 자리면 정수 부분 얼마야? 0인 겁니다. 즉 자릿수의 1 뺀 게 정수 부분이잖아. 그러면 f1은 뭐냐면 해석하면 로그 1의 정수 부분이야. 그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1의 정수 부분 0이거든. 한 자릿수잖아. 1 차이 난다고. 하나 적어. 자릿수보다 정수 부분이 한 작아. 그러면 f2는 2의 정수 부분이야.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여전히 한 자릿수잖아.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언제까지 정수 부분 0인 친구가 등장하면 9까지는 정수 부분 다 0 아니야? 언제부터 1인 거야? f10부터 1 아니야? 즉 10의 자리부터 10 넣으면 정수 부분 10은 2자리니까 정수 부분 1이겠지. 즉 자릿수를 내는 거라고. 자릿수. 집어넣으면 자릿수. 언제까지야 그러면? f11도 로그 11의 자릿수니까 한 가지겠지. 언제까지 1이겠어? 그럼 10의 자릿수는 어디까지야? 10부터 99까지일 거 아니야. 그럼 99 집어넣으면 로그 99.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정확하게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요구한다. 결국은 이제 매칭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럼 99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 1이겠지. 언제 바뀌는 거야?
100부터 바꾸겠지. F100은 100의 정수 부분은 다시 읽으면 로그 100의 정수 부분이 뭡니까?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계산하면 2 나오겠지. 근데 정수 부분이 2니까 미안합니다. 세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이 2예요. 언제까지? 쭉 가고 언제까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999까지 로그 999는 세 자릿수니까 당연히 정수 부분이 2겠지. 하나 적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0 몇 개, 1 몇 개, 2 몇 개라고 찢어지는 거라고. 그럼 얘는 1이 몇 개 나왔니? 라는 건데 1은 10부터 9까지니까 자연수의 개수 공식 뭐라고 했어? 뺀 다음에 더하기라는 거겠죠? 그러면 10부터 99까지 몇 개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세는 게 아니라 99 빼기 100 더하기라면 된다겠죠? 그러면 90개에 1이 나오는 거네. 홀수만 하래요? 나 잘못 읽었네. 잘못 읽었네요.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1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잘 봐야 되는데 딱 떨어지나요? 나 이거 홀수네요? 나 그냥 1부터 100, 9인 줄 알았어요. 홀수네? 그럼 짝수 할 필요 없었네? 그러면 짝수가 안 나오고 딱 절반인가요? 딱 90개 나왔으니까 절반 맞겠지? 그러면 다시 보기. 마찬가지 얘도 2가 몇 개 나왔습니까? 인 건데 2가 몇 개 나왔어? 999 빼기 100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내가 실수로 더했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더하기를 해야지. 그럼 999부터 100까지는 999 빼기 100 더하기 만큼의 개수가 있는 거고 난 전체니까 홀수이면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이게 얼마야 이거? 더하기 빼기 약합니다. 1000 900 450 그럼 450개 2가 나오니까 얘는 450 곱하기 2니까 902겠네. 답은 900 더하기 45 945가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형 문제입니다. 3분의 2의 20승은 소요점 A번지에서 처음으로 영이한 숫자가 나타나고 그 숫자는 A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네. 딱 이 정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3분의 2 20승은 몇 자릿수인지 최고 자릿수가 뭔지 물어봤으니까 다음 3분의 2 20승이 하는 굉장히 작은 수의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로그를 때리면 20 곱하기 로그 3분의 2 3분의 2는 로그 2 빼기 로그 3 로그 3과 로그 1 줬지. 20 곱하기 0.3010 빼기 로그 4.771 그러면 3010 빼면 뭐 나오니? 1, 6, 7, 1 그럼 이거 20 곱하기 마이너스 1 아이고 0.1761이야? 그러면 곱하기 2하면 얼마야? 2, 12 3522 그럼 얘는 마이너스 3.52인가요? 이래놓고 정수분 마3이라고 하면 혼난다겠죠? 그죠?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음수는 이 상태로 정수부분이 마3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찢어서 마3 더하기 마이너스 0.522로 찢어서 양의 소수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실제 정수 부분인 거고 이거 다음 얼마야 이거? 0.478이야? 그럼 얘가 진정한 양의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 그럼 얘는 n이 마4 알파가 0.478인 수다. 그럼 n이 마4면 음수면 네 번째에서 0이 아닌 처음 숫자가 나온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되냐면 0.478이 어떠한 숫자 사이인지 알아야 되는데 3가 적거든. 로그 4가 얼마야? 로그 4는 이 2배니까 0.6020이니까 지금 소수 부분이 0.478이라면 얘에 대한 사용 로그 값을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그럼 근사값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로그 2부터 쭉 나열해서 얘가 어디 사이에 찾는다. 이 사이에 있죠. 로그 4.78 그럼 얘가 사용 로그 무슨 값인지 정확히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러면 근데 안 줬는데 찾아보니까 로그 3과 로그 4 사이에 있어.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 로그 값은 무조건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3점 땡땡땡이겠지. 그럼 숫자별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3으로 시작하는구만. 맞게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는 소요점 4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는 3으로 시작해요. 즉 이 친구는 대략적인 걸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건데 0.0003 땡땡땡땡 정도 된다. 지금 0.0003쯤 되는 수야 라고 이 상태는 뭐 이거 3분의 2의 20승이 뭔지 짐작도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0.0003쯤 돼 라고 하면 대략적인 느낌이 오죠. 지수함수의 그래프 저번 시간에 했죠. 항상 함수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기본형은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승, a는 1이 아니고 a는 양수일 때만 바라본다고 했고요. 기본형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준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는지 알려준다겠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기본 개형 총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y는 ax. 우리가 함수를 바라볼 때 함수는 캐리커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함수를 지수함수가 등장했다면 물어보는 건 결국 함수 성질로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함수 성질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함수 성질로서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함수 성질은 첫 번째 뭐 먼저 봐야 된다? 항상 함수는 첫 번째가 뭐라고? 항상 함수 1번이 뭐라고? 뭐라고? 정의역, 치역. 항상 첫 번째가 정역, 치역이야. 항상 함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역, 치역입니다. 정역 x의 범위, 치역 y의 범위. 정역은 다음 상황에서 어때? 안 된 x가 없죠? 모든 실수. 치역은 뭐 위만 있어? 치역은 0보다 큰 것만 있잖아? 그리고 지수는 무조건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에 거듭제곱 말고 음수 안 쓰긴 하지만 지수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이거 양수겠지. C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 있죠? 두 번째 뭐 본다? 뭘 봐야 된다? 뭐 봐야 된다겠어? 정점. 어떠한 특정한 정점이 있다면 그것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A와 관계없이 1을 지나요. A가 뭐든지 간에 X 0 넣으면 1을 지나. 그렇기 때문에 0,1 얘는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입니다. 너 뭐 본다? 너 뭐 볼 거야? 너 뭐 봐야 돼? 키랑 얼굴 보면 또 뭐 볼 거야? 또 아까 나왔잖아. 또 뭐 봐야 된다? 점근선. 점근선 쉽게 말하면 크게 안 중요합니다. 점근선은 x축에 무한히 다가오기 때문에 x축의 다른 이름은 y는 0입니다. 또 뭐 본다? 뭐 봐야 된다? a가 1보다 크면 다음 함수가 증가합니다. 함수가 오른쪽 위로 하고 있죠. 함수가 증가한다는 최초수를 물어볼 때 굉장히 유효합니다. x가 계속 커지면 y도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가 줬을 때 최대값 물어보면 x가 클 때 최대, 최소값 물어보면 x가 작을 때 최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면 다음 함수는 증가한다. 요 4개가 지수 함수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나중에 로그를 배우고 나면 지수 로그는 역함수 관계입니다를 쓰겠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접힐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랑 얘는 y 주대치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쓰면 y는 2의 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은 그래프로 친다면 2분의 1 x는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결국 얘랑은 y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y 주대칭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얘랑은 개형이 2개인데 얘는 감소하겠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게 기본이겠고요. 두 번째, 표준형. 그래프 입장에서 표준형은 다음 그래프를 대칭이동,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y는 a의 x승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y는 a의 x 빼기 p승 더하기 q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뭐 한 거야? x축 p만큼 y축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라고 봤을 때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r이 x 빼기 p를 집어넣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빼기 q를 집어넣는 건데 q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우린 몇 개 본다? 4개 본다 하겠습니다. a가 얘보다 클 때만 바라본다면 결국은 a가 똑같다는 건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a가 똑같고 a만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는 소리거든. a가 똑같으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겹쳐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네, 저 A가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두 개잖아. 요 상황이랑 요 상황 그래프 다르게 나오지. 요것만 그려보겠다 소리야. 이 상태로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면 a가 0보다 크고 n 1이 아니야. 근데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랑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니까 나는 지금 뭐 하겠다? a가 1보다 클 때를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똑같이 뭐 물어본다고? 뭐 물어본다? 뭐 물어봐? 얘에서 우리 뭘 구해야 돼? 4개를 구해야 돼. 정의역 x는 여전히 다 있어. x는 모든 실수 다 쓰는 겁니다. y가 항상 물어보는 게 4개거든. y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뭐? 정점. 정점은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 0,1. 세 번째 뭐 본다? 점근선. y는 0. 네 번째 뭐 본다? 증가한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했을 때 정의역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모든 실수야. 근데 칩이 바뀌거든. 저기 원래 y가 0보다 컸는데 q만큼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y는 q보다 큽니다로 올라가겠지. 맞습니까? 두 번째 정점은 0,1이었는데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0도 p만큼 더해지는 거고 q도 1도 q만큼 더해지는 거지. 점근선도 원래 y는 0이었는데 y가 q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y는 q인 거고, 그래프의 개형에서 모양은 안 바뀌니까 증가하겠네.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 했을 때로 봐도 되지만 이 식 자체로도 찾아야 되거든. 정역은 항상 모든 실수입니다. 지수는 항상 정역이 모든 실수야. 근데 항상 이퀄에서 보려면, 이퀄에서를 찾아본다면 지수는 무조건 양수야. 얘 양수인데 q를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q보다 크겠지. 치역. 정점은 뭐라고요? 정점 뭐라고? 지수함수의 정점은 밑과 관계없이 지난 점이니까 얘가 뭐 될 때? 0 될 때야. 얘가 0 되는 점을 찾는 거, 얘가 0 되는 점. 지수가 0 되는 점. 그럼 x는 p. 그러면 1이니까 이거 지수 0이면 1이야. 그러면 y는 1 더하기 q겠지. 증가하는 건 a에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평행이동된 그래프까지 우리는 그래프의 식을 통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표준형인데, 아니 일반형인데, 얘는 일반형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일반형이 뭐 y는 뭐 이상하게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막 뭐 이상 막 붙어있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a에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 뭐 k, x 뭐 더하기 뭐 n 뭐 이런 식으로 덕적히 붙어있는 친구를 말한단 말이야. 의미가 없어요. 바꿔보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어. 지수랑 구는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이쁘게 바꿔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막 규칙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 문제 풀고 갈게. 봐봐. 결국은 우리가 1번 문제, 지수함수의 1번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친구를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니를 물어보는데 y는 2의 x가 있어. y는 2의 x 빼기 p, x 빼기 뭐 4 더하기 3이 있으면 얘랑 얘랑은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겹쳐져? 안 겹쳐져? 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겹쳐진다. 이거 어떻게 한 거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겹쳐지는 거 아니야.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안 나오겠지? 뭐가 나오냐? 얘 나옵니다. 그럼 얘는 y는 3, 2의 x승 2랑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니? 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야? 이러고 안 돼! 이러고 만단 말이야. 잘 나와요. 다음 두 개 진은 평행이동해서 겹쳐질까? 그래서 결국은 얘랑 겹쳐집니다. 로그 y는 3 곱하기 2 x승은 얘랑 겹쳐져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 3은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의 1승이지. 맞나요? 그럼 1은 내가 원하는 밑이 1이 2인 지수 바꾸려면 1을 로그 2의 2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이거 공식 쓰면 2의 로그 2의 3승이지. 그래서 3을 2의 로그 2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지수를 같이 쓰면 로그 2의 3 더하기 x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x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나온다는 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기수함수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함수의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친구 평행이동 겹쳐지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상 1번 문제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떠한 지수함수가 있을 때 y는 ax는 다음과 생겼습니다. y는 x가 항상 그래프의 이해에서는 y는 x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y는 x의 의미는 말 그대로 y랑 x랑 같은 점을 말합니다. 잠깐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y는 x를 써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y는 x, y랑 x랑 같다! 그러면 보면 일단 알파랑 베타를 주고 있죠? 그러면 봐봐. 이 점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잖아. y값 얼마야 그럼 이거? y값 얼마지? y값은 a의 알파야. 그죠? 근데 여기에 베타가 있거든. y는 x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y는 x 위에 베타가 있어. y는 x가 뭐라고요? y는 x가 뭐라고? x랑 y랑 같은 지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베타면 얘도 얼마인 거야? 얘도 베타겠지. 그죠? 베타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a의 베타 승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또 감마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랑 감마랑 똑같겠지.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요겁니다. 근데 뭐래? a의 알파가 베타인데 걔가 3이야. 베타 3. a의 베타가 27인데 그게 뭐래? 얘가 뭐야 이게? 감마네. 그럼 이제 베타 3인 거 알았고 감마 27인 거 알았어. 근데 알파가 아니라 a를 찾으래? 그럼 뭐 하면 되죠? a에 베타 집어넣으면 3 넣으면 27이라니까 a가 3, 감마가 27 하면 되겠지? 나머지 계산이고 이거 결국은 얘만 찾으면 계산이잖아. 그래서 요걸 쓸 수 있는가,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다음 그래프를 그리재.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평행이동을 그리는 게 기본 정석입니다. 정석. 얘는 y는 2의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가면 x축 1만큼 3 붙으면 y축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내가 그리고 싶은 y는 2의 x 빼기 1 더하기 3이지. 항상 x축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 빼기 1, y축 3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y 빼기 3 넣는 건데 넘어간 거라겠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자고. 이거 생겼어. y는 2의 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정확히 뭐가 있어야 돼? 점근선과 점근선이 y는 0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정점이 1인 상황인 거야. 이거 표시돼 있어야 돼. 이게 y는 x입니다. y는 2x. 얘를 뭐 하고 싶어? 얘를 지금 x축 1만큼 y축 3만큼 평행하고 싶으면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점점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은지 봐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 1, 3만큼 정근선 얼마야 이거? 정점 얼마야? 정점이 1,4가 돼야 되겠지? 나 마찬가지. 얘도 3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3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점근선이 올라가겠지? y는 3이라고.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 1을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즉 정점과 점근선이 표현돼 있어야 돼. 정점, 점근선, 오른쪽 1을 향해요가 표현돼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다시 이 친구도 y는 밑이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 x승을 어떻게 표현이 더한 거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표현이 더한 거지. 그럼 y는 2분의 1 x가 생겼어? y는 2분의 x는 아까랑 y축에 대한 접힌 모양이겠지.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근데 y는 2 절대값 x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이 나니? 이거?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안 나면 절대값은 물론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나는 거겠지만 봐봐. 정석으로 풉니다. 그럼 절대값이 등장하면 딱 하나는 외우고 써야 돼. y는 fx의 절대값. 요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나오면 하겠지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에서 하나는 외우고 써야 되는데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을 친 그래프는 이건 외우고 써야 돼. 원본 그래프에서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을 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한번 쓰고 가면 얘는 x축 위로 접어 올린다였지. 기억납니까? 이건 나중에 나오면 또 할 겁니다. 이거는 미분에서 맨날 나올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외에 나머지는 절대값에 대한 정석으로 풀어야 돼. 그럼 절대값의 기본 뭐냐? 절대값 나면 뭐하라고? 항상 뭐라 그랬죠? 절대값 나면 항상 뭐한다? 뭐라고요? 범위를 나눈다. 절대값이 등장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 방정식의 상황.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루트 같이 제곱을 하면 싹 이쁘게 사라진 상황만 양변 제곱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뭐 하는 거냐면 범위를 나눈다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y는 2에 절대값 x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거. x가 양수일 때만 풀고요. x가 음수일 때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양수면 다음 범위에서는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은 y는 2의 절대값 x라는 친구는 두 번 그려지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음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2의 마이너스 x를 그리는 그래프예요 인거지 결국은. 얘는 정역이니까 정역이 응답할 때는 요거 그리고 정역이 음수일 때는 얘를 그릴 거래. 그러면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입니다. 얘 오른쪽이 x의 0보다 큰 부분, 얘 왼쪽이 x의 0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y축 오른쪽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클 때는 y는 2의 x 그린다고 했고요. 작을 때는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2의 x는 이렇게 생겼죠. 그 중에서 1보다 0보다 큰 데만 쓴다니까 이렇게 생겼어. 1. 얘는 y축에 접힌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을 때만 쓰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마치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실제로 얘가 이제 y는 2의 절대값 x의 그래프인데 y는 2의 x의 그래프랑 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있어 원래는 공식이. 근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아까 내가 오른쪽 전체에는 x축으로 접어올린다고 했잖아. 얘는 반대예요. 얘는 y축으로 접는 거란 말이야. 그럼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얘는 절대값에 대한 기본 하나
절대값 기본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x승 더하기 y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함수의 합이라는 스킬은 어떠한 두 개의 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 그럼 더하기는 어떻게 생겨먹었니? 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y는 2의 x승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그리세요. y는 2의 x를 그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못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렸어. 그럼 누구 그려?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려. 못 그렸지만 대충 합니다. 그렸지. 그 다음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두 개 합 아니야? 같은 x에 대해서 y 값을 더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려보자. 이거 1이지. 그럼 더하면 뭐 나와? 2지. 그러면 이 더한 그래프는 0,2자는 거 맞아? 그죠? 다시 이 그래프에 x에 0 넣으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잖아. 그럼 2지나는 거 맞아? 0,2지납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이쪽을 그릴 건데 봐봐. 검은 선이랑 파란 선 더하겠다는 소리거든. 파란 선은 오른쪽 위로 쫙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고, 미안, 검은 선은 오른쪽 위로 쫙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고, 파란 선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지. 두 개 더한 함수값을 그릴 거야. 더할 건데 봐봐. 얘는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죠? 이거 어디로 가? X로 가잖아. 점근선이라며. 이거 딱 2만 넣어도 이거 4고 이거 4분의 1이거든. 5만 넣어도 32. 2의 5승분의 1이니까 32분의 1이야. 0.001이잖아. 그러면 딱 5만 넣어도 얘는 엄청 커지고 엄청 작아지지. 그럼 두 개 더한다면 얘는 힘이 거의 없겠지. 그럼 얘랑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봐봐. 그러면 검은색 함수값에다가 파란색 값을 더하면 실제로 검은색에다가 파란색 이만큼을 더하는 걸 찍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찍힐 건데, 잘 생각하면 얘는 무한대로 올라가고 얘는 0으로 가. 그럼 결국은 검은색은 파란색을 더했으니까 조금 큰데 좀만 가까이 가면 거의 검은색이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검은색이랑 차이가 없어. 나중에 가면 왜 차이가 없냐? 더할게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빨간색은 나중에 가면 거의 파란색으로 가요. 그러면 대칭이잖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특이점을 찍어놓고 함수의 그래프를 원래 이런 식으로 더한 게 맞아. 그래놓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만 볼 건데 그지가 다 안 시켜. 굉장히 애매한데요? 안 시킨단 말이야. 극명하게 나뉘잖아.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지. 그럼 더하면 무한대로 가는 거랑 비슷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명한 것만 시키기 때문에 함수의 합이라는 스킬을 그럼 그지 같은 거 어떻게 그립니까? 안 시켜. 그런 거. 실제로 얘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의 변형꼴을 엄밀하게 시키는 건 미적분입니다. 이과 미분이야. 이과 미분 할 일 없잖아. 나중이잖아. 이과 미분 나중이잖아. 이걸 엄밀하게 그리려면 이과 미분이란 말이야. 거기까지 안 가고 이 정도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지. 이게 함수의 합이라는 스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y는 3의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하지?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y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지. 실제로 엄밀히 가면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y 빼기 5를 집어넣는 거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는 겁니다. 근데 5가 넘어가서 이렇게 적히는 거지. y는 3의 x승 더하기 3의 x 더하기 2승 더하기 5는 x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y축으로 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또 뭐 하자 이거를 y축 대칭 이동하지.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라는 소리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죠. 대칭 이동은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칭 이동된 결과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똑같대. 그럼 이쁘게 바꾸면 되겠지. 이쁘게 바꾸려면 2 앞으로 나오면 9입니다. 3의 마이너스 x는 더하기 5. 마이너스 승은
3분의 1이니까 9 곱하기 3분의 1에 x승 더하기 올라가면 a가 나왔고 b가 나왔죠. 이제 끝났죠.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인데, 여러분 지수함수를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면 이쁘게 바꾸는 겁니다. 얘는 2에 루트는 2분의 1승 세제곱 붙어있으니까 2분의 3승이고요 2분의 3이야. 얘는 2의 4승 5분의 1 5분의 4. 얘는 2의 제곱 3분의 2죠. 그러면 얘는 y는 2의 x의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y는 2의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는 친구죠. 그렇다면 증가하면 x가 크면 y도 크거든? 그럼 누가 x가 제일 작아요라고 하면 이건 제일 클 거고 1보다 크니까 5분의 4야 15분의 5분의 4야 3분의 2야. 얘가 커. 통분하면 15분의 12. 이건 15분의 10이니까 제일 작네. 맨 처음에 2의 3분의 2승 있고 미안합니다. 3분의 2 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5분의 4 넣고 2의 3 넣고 그럼 각각의 얘가 뭐 2의 3분의 2승 얘는 2의 5분의 4승 얘는 2의 2분의 3승이니까 결국은 2의 x승의 그래프로 본다면 x가 크면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x가 크면 y가 크다 라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소리겠지. 똑같이 바꾸면 되겠지. 결국 그 입장은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 다음 그래프가 일단 증가하냐 감소하냐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증가하거든. 기본형 말이죠. 기본형은 증가해. 증가할 거야 이렇게. 그럼 x가 크면 y가 클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1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간단한 친구는 아무것도 변형이 안 된 건 평행이동 된 건 변형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마일 넣으면 3의 0승이니까 1일 거고 1 넣으면 3의 2승이니까 9겠지. 다음 같은 경우는 치환해야 돼요. 이거는 얘가 y는 2의 x의 제곱 빼기 3 2의 x니까 얘는 2의 x를 t로 치환하는데 치환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x가 2보다 작다며. 그러면 x가 2보다 작아. 그럼 2의 x의 범위는 2 치고 2 치면 2의 x는 4보다 작겠지. 그럼 내가 t가 4보다 작겠지. 즉 2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그럼 다음 친구가 y는 t의 제곱 빼기 3t t는 4보다 작아요라고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치환했더니 2차 즉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2차 함수는 항상 최대치수는 y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 y든 t제곱 빼기 최고차에서 1이니까 필요한 게 절반제곱 2분의 9에 2분의 3의 절반 4분의 9 빼기 4분의 9.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면 t 빼기 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9니까 꼭점이 t가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9네. 4보다 작을 때만 쓰자며. 그럼 4보다 작다. 2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4가 이쯤에 있겠고 그러면 이만큼만 쓰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 뭘 했냐?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뭘 했냐면 항상 지수는 뭐라고 했죠? 지수는 뭐라고? 항상 지수는 0보다 크다겠지. 그럼 얘는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t가 0과 4 사이가 돼야 돼요. 0이 대칭이니까 더 멀지. 0이 이쯤 있을 거고 이렇게 찍히겠지. t는 0이 t는 4보다 더 가깝지. 얘는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더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대충 길어진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가장 작은 최대초수는 y값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가장 작은 y값, 4 나왔을 때가 가장 큰 y값이겠네. 그러면 4넣으면 얼마야 이거? 4넣으면 얼마지? 16 빼기 10이니까 4겠네요. 그래서 최대초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럼 치워나고 나면 2차 함수의 최대초수인데 내가 치워나면 항상 범위를 봐줘야 되는데 지수는 항상 다음과 같은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수는 정역이 생기고요, 로그는 치역이 생깁니다. 바꿔 말했습니다. 지수는 y의 범위가 생기고 로그는 x의 범위가 생깁니다. 아까 다음 그래프를 미리 그렸기 때문에, 아까 이거 그렸죠? y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 반띵 친 거니까 결국은 y수대칭 2차랑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x에 0 넣으면 2분의 2니까 1이거든?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대충 2차 함수 앞에 생겼으니까 아까 더 완만한 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함수를 그렸을 때 y 4분의 5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있겠죠. y 4분의 5 가로선. 그러면 얘의 교점이 A, 여기 B, 여기 O, 넓이 구하재. 그럼 A랑 B는 y축 대칭일 거고,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직각의 요건 뭔지 알잖아. 4분의 5니까. 그러면 A좌표 찾으면 얘가 4분의 5를 찾아.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4분의 5를 찾는데, 실제로 이런 거 풀는 거 방금 전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푸는 거 그 뒤에가 항상 순서는 함수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는 거거든. 순서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야. 이거 방정식, 아까 그건 부등식입니다.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넘겼으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2 넘어가면 2분의 5. 왼쪽 눈 감고 보면 2 계열 두 개 더해서 2분의 5 나오는 건 2랑 2분의 1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 x,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는 서로 역수관계잖아. 두 개의 2랑 관련된 역수관계를 더해서 2분의 5 나오는 건 2랑 2분의 1 아니냐고.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눈에 보이는 건 숫자 장난이잖아. 눈에 보이는 건 이거 x는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해도 된다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 만약에 보인다는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이거 똑같이 바로 안 풀린다면 치환해야 되니까 치환하면 이게 t고 이게 t분의 1이고 2분의 5. 그러면 2t 곱하면 2t 제곱 2는 5t.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귀찮게 우리가 치환해갖고 방정식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t가 2 또는 2분의 1인데 2이려면 x1이고 2분의 1이려면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1,4분의 5고 얘가 마일, 4분의 5라 소리거든. 그럼 넓이는 가로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2, 세로가 4분의 5.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5 4분의 5입니다 라고 답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보이는 정수는 그냥 풀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